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대를 위한 교양 강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10대 고사성어에서 길을 찾다. 고사성어에서 길을 찾다. 김태왕 천재 작가가 쓴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교훈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사례들을 집대성해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표현을 사자성어로서 이렇게 대체로 나타내면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감이 될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고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참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10대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니냐. 10대 때 이런 고사성어에서 우리가 길을 제대로 잘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자의 생각을 잘 담아서 오늘 10대에게 참으로 좋은 귀중한 어떤 메시지를 저자의 뜻을 담아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을 잡으면 공부가 잡힌다 이랬습니다. 사실 10대는 공부가 잘 안 되고 노는 것, 취미생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브락 오바마라든지 빌 게이츠, 월트 디즈니, 잭 웰치, 고성도 변호사 등 현대 인물의 사례를 고사성어와 함께 소개하여 한자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신개념 자기계발서다. 이렇게 이 책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고사성어를 보면은 그저 그런 사람보다는 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 이건 군계일학이라고 그러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뚫어야 할까. 배수지진. 공부를 멈추면 꿈도 멈춰버려. 이건 맹모단기. 묻는 것만 잘해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불치하문.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하나. 일체유심조. 진짜 고수는 변명하지 않아. 능서 불택필. 지금 힘드니 그건 훈련을 조금 더 하라는 거야. 등용문.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우공이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악목불음. 악목불음.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의 여기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이 9개 제한 부분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매우 유용하지 않나 해서 대표적인 고사성어를 9개를 들어서 각 장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각 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천 년을 남아 온 고사성어에서 10대의 꿈과 지혜를 찾는 신개념 자기계발서라고 이렇게 또 이 책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면은 앞부분에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찾아라고 하는 서문에서는 이 저자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 책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상황에 필요한 꿈, 공부, 열정, 도전, 노력, 끈기, 습관 등에 대한 관한 지혜가 가득하고, 고사성어를 바탕으로 하되 현대의 사례도 매 편마다 넣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자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은 아주 크게 바뀔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지혜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쳐가는 벅찬 감정을 느껴보기 바란다 하고 김태광 저자는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젊은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 책을 보는 방법을 정리하는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서문,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서문과 1장부터 8장까지로 나열되었습니다. 1장은 꿈 때문에 가슴 뛰어본 적이 있나. 사실 젊었을 때는 가슴 뛰는 일,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진지함, 열정, 이런 걸 우리가 담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소풍을 간다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치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설쳐본 사람은 꿈 때문에 가슴 뛰어본 적이 있나 하는 제목이 참으로 가슴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 삶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봐. 사실은 이제 공부가 매우 힘들고 하기 싫지만은 삶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방법은 공부 이상으로 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제목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 같은 일을 겪어도 생각하는 법이 달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그 행동을 낳고 행동의 결과는 바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같은 일을 겪어도 생각하는 법이 달라 하는 것은 법이 다른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뜨거운 마음, 열정의 힘을 느껴봐. 뜨거운 마음, 열정의 힘을 느껴봐. 열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열정의 힘은 우리가 성장해서 직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면접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공통적인 사항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열정을 본다고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큰 성과를 낼 수 없고 잘 마무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람의 속성 중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미지근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으로 본인도 그렇고 남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5장에서는 덤벼. 어려움 그건 넘으라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보니까 저 앞에 또 얘기한 정주영 회장의 그 행복한 달인에 나온 정주영 회장의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 그건 넘으라고 있는 거야. 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장의 노력. 더 큰 나를 만들어봐. 노력. 더 큰 나를 만드는 부분은 노력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래 볼 수 있죠. 7장은 끈기. 약한 나무를 버티게 해줘. 약한 나를 버티게 해줘. 끈기야말로 나를 버티게 합니다. 결국은 끈기, 인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개인이 갖춰야 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끈기, 인내. 우리가 성공이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멈추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성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 끈기를 갖추면은 그런
그 능력에 유무에 관계없이 머리가 명석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8장에는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앞에도 얘기했죠. 생각이, 행동이,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여기도 8장에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게 참으로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하나가 작은 게 아니라 이 작은 습관이 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까지 나와 있는 각 그 주제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책을 이미 반은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저기 본론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보다는 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 이제 꿈 때문에 가슴 뛰어본 적이 나는 1장에서 나오는 제목 중 하나가 그저 그런 사람보다는 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 하는 이 제목에 맞는 고사성어는 군괴일학입니다. 군괴일학. 군은 무리 군, 괴는 닭괴, 하나 일, 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리의 무리 속에 끼어있는 한 마리의 학이란 뜻이라. 그러니까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 섞여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얘기 중에 이 고사성어 군괴일학에는 닭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섞여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애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학이 될 수 있다. 이미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달리의 무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눈부신 학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달란트를, 재능, 이런 선부적으로 받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 달란트를 찾아내고 실현시키기 위해 애쓴다면 여러분은 분명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받은 그런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평생 닭으로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재능을 제대로 잘 찾아내고 발굴해서 이를 닦는 사람은 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뭘 잘하고 못하는 중요하지만은 그 재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20대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책들을 보고 또 많은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어려움도 견디는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는 앞뒤가 꽉 막힌 그 같을 때는 어떻게 돌아야 할까? 배수지진이라고 합니다. 배수지진. 이건 뭐냐면 배는 그 등배, 물수, 갈지, 진칠진 뭐 해석해 보면은 여기 사마천이 지은 이게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예, 중국 한나라 때의 장수 한신이 병사들이 물러설 수 없도록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조나라 군을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다. 다시 말하면 배수는 뭐냐면 그 뒤에 우리 한강과 같은 이런 이 물을 강을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그 뒤로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병사들이 앞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살아남는 길밖에 없는 거죠. 계속 뒤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진을 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때 이럴 때 보면 배수의 진, 배수를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얘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그만큼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성공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만다. 결국 실패한 사람들은 굳이 고생해가며 성공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하는 식으로 성공을 포기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포기한 이렇게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고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극한의 고통을 느낀다는 마라톤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인생 마라톤이다. 저는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마라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끈 길을 가지고 아무리 순간적으로 잘 하더라도 그 마라톤 42.195km를 다 달리려고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끈기 있게 참을성 있게 우리가 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건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노량전에서 우리가 죽을 각오로 임했던 그런 상황도 역시 그런 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진 어떤 그 모욕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견뎌내는 그런 어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은 관계없어 내 공부에만 집중해봐. 형설지공입니다. 형설지공 여러분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형은 뭐냐면은 개똥벌레 형, 눈설, 갈지, 공공. 이 갈지는 이게 보통 소유격 같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가다는 뜻도 있지만 갈지는 소유격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설의 공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이다.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것을 형설지공 또는 단순히 형설이라고 하며 공부하는 서재를 형창설안이라고도 한다. 이건 뭐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도저히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우리가 그 사람이 공부는 해야 되겠고 불은 못 켜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반딧불과 그다음에 눈이 오면 우리가 그 달빛을 받아서 비치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공부했다는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는 모습, 독서하는 습관 이런 것을 가져서 성공했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상황가 많이 다르지만은 자기한테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어려워서 공부를 했다. 제대로 이제 부모님이 제대로 그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부모님 탓으로 돌릴 경우인데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성숙한 마음으로 봤을 때 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꼭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하나 이런 게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입니다. 화엄경에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이게 일체유심조를 풀이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체의 제법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나타남이고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연관되어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원효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한 스님으로서 어떻습니까?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잠깐 노숙을 하면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일어나서 보니 그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해골 바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그때 그 느낌하고 그 다음에는 해골 바가지라는 걸 알고 다시 생각했을 때는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온 말로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생각이 지어낸 것이다. 일체유심조. 일체를 또 어떤 데 보면 일절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발음을 일체라고 발음하는 데도 있고 일절이라고 하는데 일체라고 할 때는 모든 것. 일절은 일절 사절 한다는 게 좀 우리가 거부할 때서는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일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여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버락 오바마가 가난과 흑인이라는 태생적 굴레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경영을 잘했기 때문이다. 마음경영. 결국 이게 일체유심조는 마음경영입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거지도 되기도 하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일체유심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같은 이런 분도 흑인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일체유심조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마음 하나 잘 먹고 잘 먹지 않는 거 마음 하나 잘 먹으면은 부처님 될 수 있고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도둑도 될 수 있고 참 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고수는 변명하지 않는다. 능서 불택필 이게 좀 한번 알아둘 필요. 능서 능은 뭡니까? 능할 능 글서
안일, 불, 가릴, 택, 부필. 이거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능서 글씨를 잘 쓰는 이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 한번 인용해 보시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에 능한 사람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겁니다. 흔히 보면은 너 왜 이러서 하면 도구 탓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합니다. 무엇이 안 좋았어. 누구가 도와주지 않았어. 자기 이럴 때 항상 크게 될 사람은 모든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능서불택필 이런 말은 모든 것은 자기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반성할 일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개선을 통해서 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붓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를 연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게 우리 10대들에게는 좋은 말이 아닌가. 진짜 고수는 변명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이 책에서 최고의 고사성으로 저는 감히 채택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능서불택필 이 말을 한번 더 풀면은 참다운 서예가는 필기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기구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는 참다운 서예가라고 할 수 없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가수 B, 마라토너 이봉주, 축구선수 박지성, 야구선수 박찬호 등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초라했다. 박지성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축구선수로서는 가장 취약한 평발입니다. 평발은 아마 축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통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근데 세계가 놀랄만한 축구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주 또 축구에 대한 그 매니저로 축구에 대한 어떤 지도자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 붓을 탓했다고 붓 때문에 제대로 이게 글을 못했다고 그렇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성공의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한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가수 B. 가수는 어떻습니까? 이분 학력은 고졸이지만은 아주 예쁜 부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각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하더라도 책을 몇 권 써야 될 정도 해당되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축구선수 박지성, 야구선수 박찬호. 박찬호는 지금 현재 그때 그 선수실에 번 돈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빌딩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찬호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해야 될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공부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 10대 때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은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부 탓으로 돌리면은 나중에 후회가 엄청 커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박찬호는 여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개인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 알아보면 쉽게 알아보면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이 저자의 책 속에도 이름들이 오르는가? 참 이거 보면은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 때를 알아서 그때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은 미국 투어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사직서를 썼을 정도였다. 뜨거운 열정과 지독한 노력으로 성공한 폴 포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첫째, 기회를 잡아라. 둘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셋째, 초심을 잃지 마라. 이 표현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폴 포즈의 성공은 결코 행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이 폴 포즈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폴 포즈가 이제 기회를 잡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은 뭐겠습니까? 처음에 한번 생각했던 거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공이산입니다.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을 들려면 우공이산의 정신을 들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끈기라는 부분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끈기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너에겐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게 대기만성.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100세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이루면 우리가 대기만성, 끈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은 대기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기만성. 지금 잘 못하고 지금 어려더라도 절대 후회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지. 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